선생님이랑은 오늘 36페이지 4강 말을 건네는 방식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다 되셨죠? 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말을 건네는 방식은 사실 카테고리를 쌤이 크게 3개를 넣어놨어. 이건 한 면으로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뭐 눈에 드러나지 않니? 36페이지. 네, 대화 있고요, 독백 있고요, 자문자답 있고요. 네, 이렇게 3가지의 큰 틀을 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대화라는 거, 인물들의 대화 내용을 통해 사건의 내용과 갈등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작품이 시집살이 노래죠. 우리 고전 시가에서 얘들아 어떤 대화가 나오는 작품이 그렇게 많진 않아. 고전 시가에서 대화가 직접 인용된 작품은 우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요 시집살이 노래,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송미인곡. 송미인곡 기억나? 그 외에 정철이 임금한테 싸바싸바 해가지고 썼던 거 있잖아. 삼위인곡에서는 대화체가 드러나지 않는데 송미인곡에서는 저기 가는 저 각시 뭐 무슨 일이니? 너 성산 배웠고 왜 이별하고 여기서 뭐하니? 이랬더니 너구나 내 얘기 좀 들어봐. 요런 대화 구조가 드러났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우리 고전 시가에서 대화가 사용되는 작품이 누항사 기억나? 소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소 주인한테 거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 소 주인이 문 열어서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 사실 제가 매년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런데 소가 없어가지고 빌리러 막 이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빌려주고 싶은데 옆집 사람이 또 치맥을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그 작품 있죠, 그쵸?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설시조 있을 거예요. 어떤 막 장수가 이래 막 동난지사오 막 이랬더니 저 장수야, 너 그거 뭐라 그래? 한번 사보자. 이랬더니 그 장수가 막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는 거야. 한자말로. 그랬더니 듣고 있던 사람이 야, 그렇게 어렵게 말하지 말고 그냥 쉽게 개젖이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작품. 거의 한 너댓 작품 정도가 우리 고전시가에서 대화가 사용된 작품이고요. 제가 지금 빠르게 작품들을 따라라라 이야기를 해줬는데 혹시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에서 대화의 특징 알겠니? 우리 애기들?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하는 사람을 전문용어로 바꿔볼까? 화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화자의 이야기를 듣는 누가 있냐면 청자가 있는데 단순히 화자 청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대사도 존재하는 것 같아. 이것도 한번 같이 가볼까? 형님 온다 본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내가 가지.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님 시집살이 어때요? 그랬더니 형님이 야 그만 시집살이가 개집살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지금 보면 알겠지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발화가 동시에 드러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처리할 수 있다? 대화라고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독백은 좀 다른 것 같아. 독백은 말하는 투이긴 하지만 청자 없이, 말을 살짝 수정할게. 청자의 대사 없이 화자 혼자 말하는 거. 왜냐면 선생님 이렇게 고쳐준 이유가 있어. 실제로 잠깐만 옆집에 갔다 올게.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한 문제인데 이런 시가 있는 거죠. 우리 추천사라는 시 기억나? 그 추천이 그네 뛰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왜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내어 밀듯이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를 한번 잠깐만 옆집에 갔다 오면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내어 밀듯이 뭐 이런 시가 있단 말이야. 서정주의 추천사라는 시의 일부분인데 자, 그럼 여기에서 화자는 누구일까? 그쵸? 청자는 일단 누군 것 같아? 향단이. 그럼 당연히 화자는 춘향이겠죠. 근데 어떤 게 심청이라 그래가지고 미쳤냐고 내가 뭘 했는데 네, 화자는 춘향인 것 같고 청자는 향단인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향단이의 대사가 시에 한 번도 안 나와. 네 알았어요 아가씨, 혹은 알았어요 잘 밀게요 아가씨, 싫어요 이런 향단이의 대사가 단 1도 안 나오고 계속해서 춘향이만 향단아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거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작품을 교과서마다 다 다르게 처리하는 거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어떤 교과서는 화자도 있고 청자도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대화로 보는 게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문학 교과서도 있고요. 또 어떤 교과서에서는 아니야, 화자의 대사는 있지만 청자의 대사가 없기 때문에 이건 독백으로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교과서도 있고요. 또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거는 대화적
독백체야 라고 봐야 돼 라고 얘기하는 교과서도 있거든. 교과서가 다 다르잖아. 그러면 실제로 A 교과서로 배운 친구랑 B 교과서로 배운 친구랑 C 교과서로 배운 친구가 답이 다 다르겠지. 그래서 이 대화라는 말 자체를 어디까지 봐야 되냐라는 기준이 한 번도 문제에 출제된 적이 없어. 사실 우리가 딱 설명해 줄 때 몇 학년도 몇 월에 모평이 이렇게 나왔어. 수능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라고 말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이렇게 된 경우에는 교과서마다 배운 아이들이 다르니까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한 번도 문제 구현된 적은 없고요. 딱 한 번 이 문제가 구현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안민영의 매화사가 문제에 뭘로 구현됐냐면 독백으로 모평에 구현이 됐죠. 자, 그럼 이걸 같이 한번 살펴보자. 빙자 옷질이여 눈 속에 너러구나. 여기서의 너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매화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그럼 청자인 매화가 설정된 건 맞지만 매화가 빙자 옷질이여 눈 속에 너러구나 너뿐인가 하노라 하면서 매화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매화의 대사는 없잖아. 그래서 이게 독백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우리는 독백의 기준을 뭘로 기억해주면 되냐? 말하는 투이기는 하지만 청자의 대사 없이 화자 혼자 말하게 되는 중얼중얼 거리는 이런 것들을 독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면 독백과 대화가 범위가 독백, 대화 이런 게 문제 낼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협소하잖아.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우리 애기들 옆에다가 써놓을까? 옆에 36페이지 옆에 날개 있죠? 그쵸? 그 날개에다가 써놓읍시다. 사실 우리 챕터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말이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라고 생각하면 돼.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건 어떤 걸 통칭하느냐. 이 모든 걸 싹 다 통칭해. 매화야 이렇게 해도 어쨌든 말을 건네는 방식이지. 매화의 대사가 있든 없든. 형님 쉽사리 어떻댔까? 형님의 대사가 있든 없든 어쨌든 말을 건네는 방식이잖아. 근데 거기서 형님이 대화를 딱 받아치게 되면 대화가 되는 거고 뭐 매화야 이렇게 불렀는데 매화가 대답이 없으면 독백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따라서 말을 건네는 방식은 가장 큰 범주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부르는 말. 부르는 말만 있어도 말을 건네는 말건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 너무 길어가지고. 네, 말건방 이런. 네, 부르는 말만 있어도 말건방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기준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특히 고전 시가에서는 백구야 막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만 나오잖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말건방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네, 요렇게 해주시면 대화 독백에서 우리 애기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파트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대화라는 건 화자의 대사와 이 화자의 대사에 대응하는 청자의 대사 두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고전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송미인 고기 기억나? 그 아가씨 어디가? 너 천상 배우고 이별하고 어디 가니? 했더니 너구나 내 얘기 좀 들어봐. 두 명의 대사가 이어지죠. 그리고 아까 누앙사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었어? 소 빌리러 갔더니 이렇게 했더니 누구세요? 제가 매년 이러긴 좀 그렇긴데 좀 소를 빌리러 이렇게 두 명의 대사가 이어지잖아. 마찬가지 시집살이 노래 같은 경우에도 형님 시집살이 어떻될까? 예 시집살이 개집살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사설시조에서도 장수야 그거 뭐니? 이르르르 야 그렇게 어렵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봐. 이런 왔다 갔다의 피드백. 독백 같은 경우에는 청자의 대사 없이 혼자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런 대화 독백은 기준으로 나온 적이 딱 독백 그거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애기들은 되려 어떤 개념으로 기억하는 게 좋다?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그 결론의 개념으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거. 왜?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그냥 부르는 말만 있어도 백구야 누구야? 매화야? 이렇게만 해도 말건방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마지막 자문자답이야 쉽죠. 자문 자기 스스로 묻고 자답 스스로 답하는 거. 왜 살지? 이래서 사는구나.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생쇼를 네, 자문자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나? 저만 하는군요. 제가 혼잣말 진짜 많이 하거든. 그냥 병이야. 일할 때 그렇게 혼잣말을 해. 내가 맨날 너네한테 설명을 하니까 혼자 일하다가도 그렇지 아니야 그렇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신기해. 선생님 친구가 회계사인 친구가 있거든. 근데 거기도 그런 애 되게 많대. 선생님
일단 그 언제 들은 얘기? 내가 고대 나왔는데 선생님 고대 나왔다 그랬지. 고대 그 지하 광장이 있어. 그 지하 광장을 우리 때는 나 또 너무 옛날 사람인데 우리 때 지하 광장을 우리가 고엑스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 고엑스에 딱 그 시험 기간에 열람실에 딱 가면 애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공기 중에 소리가 약간 떠다녀. 이런 혼잣말이. 내 친구가 회계사 된 친구도 그러더라고. 회계사 그 회계 업무 보는 딱 그 시즌이 있는데 시즌에 딱 들어가면 그 안에 사무실에 전부 다 막 이런 혼잣말이 들린대. 선생님도 혼잣말 되게 잘하거든. 뭐 혼잣말. 네 얘기 왜 하고 있는 거니? 가볼까? 네, 우리 애기들 오른쪽, 네, 37페이지 이 작품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거 선생님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2번인 거 바로 알겠어? 여기 보면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라고 지금 꽃이 문을 열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잖아? 꽃이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건 사람에 빗댄 거고요. 꽃아라고 불렀으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라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나무들아, 근데 나무들이 막 얘네들끼리 막 서로 손잡고 서로 막 함께 힘을 내면서 인간의 특성을 보이고 있잖아. 그리고 나무들아 라고 불렀으니까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말건방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넘어가도 되겠죠? 네. 지금 사실 선생님이랑 이런 시 해석하는 방법들은 진짜 리얼한 수험서나 단일비 이런 강의에서 계속 같이 진행할 거예요. 지금은 개념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개념어 적용만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2번 선지 말을 건네는 방식 밑줄 쫙 치시고 밑에다가 써놓을까요? 부르기만 해도 됨. 쓰세요. 네. 부르기만 해도 됨. 그러니까 내가 누구야?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말건방이라는 거. 넘어가도 되겠죠? 네. 저희는 40페이지에 화자 또 같이 한번 살펴볼까? 사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같아. 화자, 청자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화자할 때 화자는 이야기하다, 대화하다 할 때, 말하다 할 때 화자거든. 화자는 말하는 사람.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은 내용과 관련된 내가 그걸 말 안 해줬구나. 하면 되지. 우리 교재 목차를 살펴보면 목차 4페이지 한번 잠깐만 앞씩 갔다 올까? 4페이지 가보면 왼쪽 날개 이렇게 다단 나뉘어 있죠. 왼쪽은 표현법. 선생님이랑 1강, 2강에서 쭉 살펴봤던 내용들은 다 표현법이고요. 오늘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은 내용편이에요.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나갈 거는 내용편이야. 뭐 크게 뭐 사실 나눌 필요가 없긴 한데 그래도 좀 우리 아이들의 이해를 돋보자. 지금까지는 시에 나오는 어떤 발상과 표현 이런 거랑 관련된 거였다면 지금부터는 시의 내용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말건방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앞에 끼워넣고 싶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미 런닝타임이 49분이어서 거기다 더 가면 뭐 우리 애들 듣다가 막 이럴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다음 시간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했었던 거거든. 네, 지금부터 내용편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화자는 시에서 시인을 대리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뭐 다 아시죠? 이런 거죠. 아주 간단해요. 어떤 아이를 화자로 선택하느냐 이런 거지. 내가 드러내고 싶은 감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면 10대 여고생과 40대 유부남 둘 중에 너무 당연히 10대 여고생이 훨씬 더 적절하겠죠? 이거 물어봤더니 세상에 진짜 리얼한 수업 진리수 강의 찍는데 물어봤더니 내가 이렇게 질문했거든. 누가 제일 순수할까? 막 10대가 순수할까? 20대가 순수할까? 30대가 순수할까? 물어봤더니 어떤 애가 40대가 제일 순수하대. 그래서 이 새끼는 뭘까? 그러면 내가 했었거든. 애들이 막 이러던데 10대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고 20대의 사랑은 뭐라 그랬지 애들이? 뜨거운 사랑. 30대의 사랑은 농염한 사랑. 내가 듣다 40대 사랑은 뭐야? 말했더니 다시 돌아온 사랑.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설사 작가가 40대 유부남이라 하더라도 순수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40대 작가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10대의 어떤 여자를 내세우겠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사한 표현도 쌤이 넣어놓긴 했는데 뭐 화자를 시적 화자라고 이야기하게 돼. 시에 있는 화자니까 혹은 시는 서정 관례니까 서정적 자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이 서정, 감정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하지만 실존하지 않죠? 그래서 허구적 대리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노래하는 이 너무 모글거리지 않니? 화자를 노래하는 이 좀 노글거려요. 네, 말하는 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 같이 한번 가볼게요. 만수라비의 춘문이라는 시에서 따왔어요. 아베요, 아베요 라고 불렀잖아. 그럼 화자는 누구라고 볼까? 아베가 아시죠? 네,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베라고 불렀으니까 화자는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근거는 아베라고 부른 것 때문에 알 수 있다라는 거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리고 최근 모평에 나왔었죠. 2016학년도 모평에 나왔었던 어린 화자. 어린 화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엄마, 보통 이런 호칭으로 많이 드러나죠. 내가 이거 가지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그러던데 엄마, 누나, 강변살짝 이렇게 이시를 읊어주면서 화자가 여자일까 남자일까? 남자래. 누나라고 불렀으니까 어른일까 아일까 했더니 아이래. 그래서 내가 왜? 내가 설계한 답은 엄마라고 불렀으니까요 였는데 왜? 이랬더니 개념이 채 없어요. 왜? 말했더니 강변 땅값이 얼마인데. 그래서 우리 애들 어떡할까 생각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런 어린 화자들 보통 엄마 이런 호칭을 많이 쓰긴 하죠. 사실 선생님도 엄마라고 하거든. 내가 집에서 막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 어머 어쩌저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어린 화자는 물론 아니죠. 어린 화자였으면 좋겠네요. 네. 하지만 시에서는 기본 약속. 그러니까 이런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문학. 그러니까 첫 시간에 이야기했었지만 문학은 일정 부분 주관성을 띈단 말이야. 그럼 주관성을 띄면 수능에서 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놓자라는 게 기출에 나왔었던 선택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 기출에 나왔던 선지들을 기준으로 이런 약속들을 잡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라는 말이 나오면 보통 어린 화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